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간 전 세계 정부를 상대로 암호장비를 팔아온 스위스 크립토에이 지사가 사실은 CIA 소유였으며 CIA는 서독 정보기관인 BND와 함께 손쉽게 각국의 정보를 빼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내일신문은 워싱턴 포스트가 폭로한 첫 버전의 세계에 대해 몇 차례 심층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크립토사는 1980년대 들어 여러 차례 적자를 감내했습니다. 하지만 기밀 정보는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CIA는 이란이 이라크와 10년 가까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1만 9천 건 이상의 이란 비밀 통신문을 가로챘습니다. 이런 기밀들은 이란과 테러 조직의 연계설, 체제 반대자에 대한 이란 정부의 탄압 등의 주제로 서방 언론에 제공됐습니다. CIA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의 비밀 통신 80에서 90%가 미국에 노출됐습니다. 만약 이란이 크립토사 장비를 쓰지 않았다면 가로채는 비율은 한 자릿수로 급락했을 터였습니다. 크립토 장비를 사용하던 바티칸이 1989년 미국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미국이 독재자로 규정한 파나마의 마누엘 안토니오 노리에가 대통령이 바티칸 측에 망명을 타진한 사실을 포착한 것입니다. 그의 행방은 바티칸 시티로 보내는 비밀 통신을 통해 미국 측에 노출됐습니다. 같은 해 12월 20일 미군 2만 6천 명이 파나마를 침공해 노리에가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크립토 비밀 작전의 최대 위기는 1992년 찾아왔습니다. 오랜 기간 크립토 장비를 의심하던 이란이 뒤늦게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1992년 당시 51세였던 한스 빌런은 크립토사 최고의 세일즈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최대 고객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빌런은 수년 동안 이란 수도 테헤란을 들락거렸습니다. 그는 1986년 암호장비와 관련해 이란 측으로부터 심한 추궁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서독 나이트클럽 테러 사건을 놓고 미국이 리비아를 배후로 지목하며 보복공습을 단행한 직후였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1992년 그는 스위스 항공을 타고 테헤란에 입국했지만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란이 빌러를 전격 체포한 것입니다. 빌러가 이란에서 종적을 감추자 크립토사는 스위스 당국의 도움을 요청했고 이란 측에 억류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CIA 보고서에 따르면 빌러를 접견한 스위스 영사관은 본국에 빌러가 정신적으로 매우 안 좋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9개월 뒤 풀려났습니다. 크립토사가 이란에 1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입니다. CIA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서독 연방정보원인 BND가 마련한 합의금이었습니다. CIA는 객출을 거부했습니다. 인질을 두고 몸값을 흥정하거나 지불하지 않는다는 미국 정부의 정책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빌런은 크립토사가 CIA나 서독 연방정보원인 BND와 연루됐다거나 자사장비의 결함 조작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신적 충격을 안고 본국에 돌아왔습니다. 크립토사 비밀에 대해 자신보다 이란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빌런은 스위스 언론들에 이란에서 겪은 고초와 평생 몸담았던 크립토사에 대한 자신의 의구심 등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오랫동안 망각됐던 단서들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프리드먼의 개인 소장품 중 보리스 프로젝트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프리드먼은 미국 암호학의 대부로 1930년대부터 보리스 하겔린과 친분을 쌓은 인물입니다. 1969년 프리드먼이 사망하자 그의 유품과 소장품은 미국 버지니아 밀리터리 인스티튜트에 기부됐습니다. 버지니아주 렉싱턴으로 배달된 72개의 박스 가운데 프리드먼이 평생의 친구 하겔린과 주고받은 편지 사본들이 들어있었습니다. 1994년 이란발 위기는 빌러가 스위스 TV의 모습을 드러내며 더욱 깊어졌습니다. 당시 보도엔 크립토사 엔지니어로 일했던 페터 프루티거도 함께 등장했습니다. 그는 1977년 회사의 승인 없이 시리아가 구매한 암호장비의 결함을 고쳤다가 갑자기 해고된 인물입니다. 바그너에 이어 CEO로 취임한 미카엘 그루페가 스위스 TV에 출연해 빌러와 프루티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CIA 보고서는 그루페의 방송 출연은 시청자에게 신뢰감을 줬고 비밀 작전을 구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크립토사 암호장비 논란은 수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1995년 미국 지역일간 볼티모어선은 미국과 안보국인 NSA에 대한 탐사보도 시리즈를 통해 크립토사와 NSA의 수상한 관계를 폭로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NSA 요원들은 1970년대 중반 여러 차례 스위스로가 크립토사 경영진과 비밀회동을 가졌습니다. NSA 요원들은 유령 회사 인터컴 어소시에이츠의 컨설턴트로 위장해
크립토사를 방문했지만 곧 자신들의 실제 이름을 밝히고 비밀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내용은 크립토사의 한 직원이 당시 회동을 녹음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언론의 맹공이 이어지면서 크립토사 일부 직원들은 다른 회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최소 6개국에서 크립토사 장비에 대한 구매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류했습니다. 이라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CIA 보고서엔 이상하게도 이란은 즉각 크립토사 암호 장비의 구입을 재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란의 빌러 체포 사건은 암호명 히드라 위기로 불렸습니다. 히드라 위기는 CIA와 서독 연방정보원인 BND 비밀연합에 큰 타격을 안겼습니다. BND 요원들은 동맹이고 적이고 가릴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빼내는 CIA 측을 오래전부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두 기관은 도청의 안전한 장비를 어느 나라에 파느냐를 놓고 종종 갈등을 빚었습니다. CIA 측은 동맹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거의 모든 나라에 조작된 장비를 팔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독 연방정보원인 BND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BND 전임 국장인 볼베르트 슈미트는 미국은 동맹국을 마치 제3세계 국가들처럼 다루려 한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또 다른 BND 요원은 미국은 첩보의 세계에선 동맹이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통일됐습니다. 달라진 상황에 맞춰 정책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했습니다. 서독 연방정보원인 BND 측은 크립토 비밀작전의 위험에 훨씬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히드라 위기는 독일을 뒤흔들었습니다. 여기에 BND가 연루됐다는 사실이 폭로될 경우 독일은 유럽 대륙의 공분을 사 심각한 정치-경제적 타격을 입을 터였습니다. 1993년 서독 연방정보원인 BND 국장인 콜라드 포르츠너는 당시 CIA 국장 제임스 울시에게 독일 정부 고위직들이 크립토 비밀작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며 작전에서 빠지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같은 해 9월 9일 독일 주재 CIA 부장 밀턴 비어드는 크립토사의 독일 지분을 1,700만 달러에 사들이기로 BND와 합의했습니다. 독일 정보기관은 크립토 비밀작전에서 철수하는 걸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독일이 주도한 작전이라는 자부심이 컸습니다. 독일 측 보고서에 따르면 고위급 요원들은 정치권을 맹비난했습니다. 서독 연방정보원인 BND가 참여한 첩보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성과가 높은 작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밀작전에서 빠지면서 독일은 더 이상 미국 측이 수집하는 정보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은 미국이 도청하지 못하는 소수의 국가에 자국이 속하는지 여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CIA와 미 국가안보국인 NSA 요원으로 활동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2013년 폭로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관들은 독일의 외교통신을 도청 타깃으로 삼은 것은 물론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휴대폰까지 광범위하게 도청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CIA가 크립토사를 통한 도감청 작전을 마무리하고 내각으로 꼬리 자르기를 한 내막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